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자, 미리 공지드린 대로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화면 잘 보이시고 그리고 소리 잘 들리시면 현재 계신 채팅방에 1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확인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도 처음 아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 SBS 방송 보시고 저희 852 채널 추가하신 분들은 아마 교육 방송 일정이 푸시로 아마 알림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새로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환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방송에서만 보시고 지금 교육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은 아마 방송으로는 저를 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군데 방송을 해왔는데 방송 경력만 방송을 한 지 한 14년 된 것 같아요. 제가 2009년인가 10년도부터 한국경제를 시작으로 해서 방송을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방송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본업은 지금은 자문을 하고 있지만 2, 3년 전까지는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운용 기관에서 하면서 경력을 쌓아왔고요. 그 다음에 상장 기업들 IR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매장인주 투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공시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공시에는 다양한 기업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공시 많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성을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트 뭐 이 수급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회사의 어떤 내용들도 반드시 투자하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되고 투자한 이후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새로 나온 공시들이 없는지 그게 과연 주가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꾸준하게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공시 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자, 지금은 자문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VF방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직접 선별한 공식 종목들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매수 매도 신호를 드리는 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문의 전화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계신 채팅방에서 운영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상담 요청 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벤트 기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불법 홍보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금감원에서 아무리 제재를 많이 해도 불법 홍보방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열려 있는 카톡방이 또 많더라고요. 없었다 해서 제가 계속 신고를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다시 또 생기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현재 861명 있는 방에 계실 겁니다. 최근 이제 시즌 3 방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방송 시즌 1 때 만들어질 때 출연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 3회 시즌 3에 또 출연했기 때문에 지금 방이 3개 정도가 있는데 두가 1000명 이상 있는 2개의 방은 새로 들어오는 방은 아니고요. 지금은 요 오른쪽에 있는 현재 기준으로 861명 있는 방만 들어올 수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방 유사 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딱 확인할 때 이 회사라든지 또는 신분이 공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실제 기관에서 일을 했었는지 증권사에서 일을 했었는지도 좀 알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사 불법 채널들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확신을 가질 만한 기업 뭐 이렇게 찾아보세요라는 주제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사실 뭐 그렇게 강한 장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도
어, 상당히 좀 편안해지지 않았나요? 그 전에 비해서. 일단은 자 보시면 지금 사실 올해 같은 장이 없었죠. 자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이제 6, 7, 6월 달에 최고점 만들고 10월 달까지 계속 밀렸어요. 그러니까 뭘 사도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해볼 만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는 200일선에서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은 분명히 올해 상반기와 6, 7, 8월, 9월 이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회복이 좀 안 되는 종목들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뭐 항상 있는 전통적인 질문이죠. 코스피 코스닥 더 갈까요? 일단 저는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좀 더 레벨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향성에 집중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반등 나올 때만 들어가면 누구나 가장 좋은 베스트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예측대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뭐 미국의 긴축이죠. 금리 인상 속도 그 다음에 지금 당연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환율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의 이런 최근에 있었던 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시위도 막 있었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식 선별하실 때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 분석. 이 회사가 앞으로 정체되어 있는 회사는 안 되겠죠. 역성장하는 회사는 당연히 안 되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 있거나 또는 수주 잔고가 있거나 뭐 기타 등등등 지금보다 실적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도 산업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 대표 기업들, 선도 기업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도 아셔야 되고 전망적으로 수요는 잘 나오고 있는지 앞으로 이 시장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지 기타 등등등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그 안에서 최적화된 종목을 찾는 게 우리가 계속 평생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기업은 계속 한 기업 좋은 기업을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요. 좋은 기업들 타이밍 잘 봐서 익절할 땐 익절해주고 주식이 아무리 좋은 주식도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등락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까 수급이라든지 또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업 선별은 당연히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무제표 보시고 기업 기술력 평가하시고 성장 가능성 평가해서 선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선별할 때는 기본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실적 잘 나오는 회사들, 앞으로 실적 더 나오는 회사들 그 중에서 차트 좋은 거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거기다 만약에 기업 분석 안 하고 차트로만 들어갔다가 만약에 시장이 밀리면서 폭락을 한다? 이게 회복 가능할까요?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야 회복도 가능합니다. 시장을 100%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는 좋은 회사를 사는 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 안에서 좋은 기술적 매매 타이밍이 나온 종목들을 공략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로 너무 종목을 선별하는 것보다는 기본적 분석으로 일단 종목을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종목들을 사고 파는 게 습관이 되셔야 항상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장이 변동성이 커져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만 들어간 종목들은요 수급에 휘둘리기가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분석에 더 집중을 하는 게 기본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 뭐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탄력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에 더 집중을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좀 별론데? 그럼 교체 매매 하셔야죠. 더 좋은 기업으로. 그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자, 먼저 11월 달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 리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11월 달에 제가 방송을 세 번 했네요. 그렇죠? 하나, 둘, 3일날 한 번 하고 16일에 한 번 하고 오늘 이제 12월 1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두 번에 방송을 했는데 제가 2주에 한 번은 최대한 여러분들과 무방을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요 내용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미코를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 현재 기준으로도 9%대 수익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코미코를 5만 원까지 박스권으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았죠.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원래. 자, 지금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도 9%라고 수익을 말씀드렸죠. 그 전에 더 좋았죠. 이거 거의 뭐 바로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코미코 좋은 상황인데 또 내려왔으니까 또 한번 들어가 볼 만하죠. 요 그때 방송에서 제가 표시해드린 거 안 지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요 안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한 거였죠. 그때 바닥에서, 그죠? 그대로 진행됐잖아요, 그죠? 왜? 과거의 차트를 볼 때 우리가 보통 반복적인 패턴을 보잖아요. 자, 이미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제가 추천을 드린 거잖아요. 이때 3일날. 그리고 나서 바로 치고 올라가서 다시 고점까지 가서 사실 뚫을 수 있었는데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시장도 좀 밀렸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조금 밀려 내려오면 또 사고 또 고점에서 한번 저항 나오면 팔고 반복해볼 만한 종목인 거죠. 왜? 회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분석이 맞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코미코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세정 코팅 쪽 회사인데 거의 독점 회사입니다. 거의 다 이 회사 이용합니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기타 해외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다 하는데 거의 뭐 풀가동이에요. 얘는 항상 풀가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죠. 올해 더 좋습니다. 내년 기대감 있습니다. 왜? 반도체 안 좋다고 하지만 얘네 제품 써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점점 더 반도체도 투자가 다시 또 재개될 수 있고 일단은 재고라든지 또는 반도체 관련된 지표들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1분기에서 2분기 요때는 바닥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황에서는 본격적으로는 이제 하반기 때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항상 그럼 하반기에 업황이 회복된다고? 그러면 뭐 지금 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담아갈 시기입니다. 급하게 담으라는 건 아니지만 항상 지수는 선반영됩니다. 업황 회복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커지면 시장은 더 바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업황이 돌아설 만한 섹터들은 지금부터 다시 말하면 내년에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이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섹터니까요. 그 안에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코미코 경쟁업체가 없어요. 부동의 1위 기업입니다. 자, 그런 기업인데 차트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네? 아주 들어가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업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선도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실제 나오는 이제 재무제표 잘 보시고 그런 기업들 중에 차트가 잘 나온 기업들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상당히 여러 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추천은 이때 들여서 빠르게 수익을 드렸었죠. 그래서 10% 넘게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코미코는 지금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고점까지 공략해 보시고 그 위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천천히 지켜보시되 저항 나오면 파는 거 기억을 또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 수익 되게 무난하게 나셨을 거예요. 왜? 큰 변동이 없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수익 나신 분들 매매하신 분들 있으시면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범 마그네틱이 대박이 났죠, 그죠?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도 36.59%입니다. 제가 요거 지난주에 이제 다녀왔거든요. 대보마켓. 근데 예전에 제가 이 기업을 처음에 제가 2014년 그때 처음 한번 방문했던 것 같아요. 제 첫 기억은 탈출했기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회사가 워낙 또 독점 기업입니다. 여기도 거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일단 경쟁 업체가 없어요. 얘네가 탈철 장비는 이제 철 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을 낮춰주는 아주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2차전지에서 아주 필수입니다. 배터리에 철 성분이 들어가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전방산업 수요가 많은 그런 회사죠. 자, 그래서 실제로 회사를 봤더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 영업이익 58억이었어요. 올해 벌써 1분기 때 60억을 달성했어요. 이미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한 방에. 그리고 나서 계속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무난하게 200억대는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만 돼도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자, 4배예요 거의. 그쵸?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 4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3분기는 52억 나왔는데 4분기 68억까지 업계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이 상태인데 주가가 쌌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리튬 때문이긴 했습니다. 보시면 급등이 나왔어요. 이때 상한가가 나왔죠. 이때 뭐였죠 내용이? 자, 뉴스를 보시면 자, 이날 뭐 대보마그네틱 다들 뉴스 보셨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대보마그네틱이 이때 CTT 리서치에서 굉장히 빨리 냈어요. 전 다음 주쯤 그러니까 이번 주쯤에 리포트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빨리 나왔습니다. 일단은 수산화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새 리튬 관련된 종목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장 모멘텀이 된 거죠. 근데 왜 본업이 좋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탈철기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 내년에도 실적에서는 당연히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탈철기 어디서 많이 쓴다고요? 1차전지. 내년에 2차전지 안 성장할까요? 미국이 이렇게 아주 그냥 규제까지 만들어가지고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아주 유망합니다. 일단 전방산업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는 거의 독점 회사고 거기다가 가장 핫했던 이 수산화 리튬 쪽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최고가를 경신을 해버립니다. 고점 뭐 그냥 뚫어버렸죠. 저항이 될 수 있는 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당연히 전고점 저항이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고점 저항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수산화 리튬 한 방으로 뚫고 가버립니다. 최고점도 하루 만에 다 뚫어버리는 힘. 일단 지금 들어가기는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왜? 지금 약간 저항 생기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연말 대비해서 파는 것도 있죠. 하지만 또 눌림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을 만한 그 다음에 실적이 레벨업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성장 동력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일단 또 눌림이 나올 때 또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이거 수익이 아주 많이 났죠. 그래서 대보마그네틱 가지고 있는 분들 아마 그래도 계좌에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굉장히 11월 달에 추천드리고 수익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11월 그때 3일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3일이었죠. 자 그리고 지난 방송 11월 16일 날 방송에서는 요 한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살짝 오늘 밀려가지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그 다음날 만약에 시초가 여러분이 사셨다면 수익률이 0.7% 정도입니다. 아직은 뭐 큰 수익권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SFA 그전엔 수익권이었죠. 더 큰. 좀 바로 올라갔으니까요. 그죠? 이 16일날 추천드렸으니까 요때죠. 그러니까 요날 이제 시초가를 사셨다면 하루 만에 뭐 많이 드셨으면 3%까지도 그 다음에 쭉쭉 가서 충분히 수익이 좀 괜찮았던 하지만 오늘 좀 밀렸네요. 일단은 주요 이평선들이 다시 상방으로 꺾이는 구간입니다. 하락 추세였다가
검은색 선이 41선이거든요. 41선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꺾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한번 기다려보면서 고점들 한번 공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보유 관점, 뭐 거의 뭐 보합권이니까요. 지금 약수익 구간이니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손절 가격 한 3에서 5% 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42,000원 정도까지 봐도 지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때는 일제 44,500원으로 해드렸었죠. 44,500원 그래서 바로 뚫었습니다. 한 3, 4 거래일 만에. 그래서 목표가는 달성했지만 역시나 뭐 좋은 회사, 뭐 바뀐 게 없습니다. 내용은 추가된 것도 없지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또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종목들, 그러니까 SBS 방송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추천해 종목은 요 종목들이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엄청나게 선방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뭐 말이 필요 없었죠, 이거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고점 최고가 쭉쭉 가버렸어요, 그냥. 그쵸? 요때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방송에서. 그러고 나서 신고가 계속 경신하면서 최고가까지 만들어내는 엄청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고요. 로봇 사업 쪽에서는 뭐 계속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적까지 받침이 되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로봇주 살려고 하실 때 보통 로봇 뭐 그런 거 보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보통 휴림 로봇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잘 안 봐요, 그런 거. 뭐 단기로 들어갈 수는 있죠. 하지만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일단은 혹시라도 타이밍 잘못 잡아서 시장 밀리면서 낙폭 크게 들리면은 그거 회복할 때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얘네는 실적이 올해부터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린 거예요. 이미 제가 5, 6월 달 때 처음에 방송에서 소개 드릴 때 이미 흑자를 1분기 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적자 가능성이 좀 낮았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깔린 로봇주여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주 멋지게 치고 올라와줬죠. 그래서 항상 종목을 고르실 때 뭐 사실 뭐 정답은 없죠. 투자에 사서 수익 잘 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안정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혹시라도 타이밍 문제로 좀 손실이 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내가 믿고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실적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로봇주였지만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이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중에 적자 기업은 10년에 한 번 드릴까 말까요. 그거 강세장일 때 무조건 실적 베이스 깔고 드리니까 그 중에서 선별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도 좋았고, 상신이입도 좋았죠.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설명 좀 들었었어요, 방송에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상신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자, 최근까지 연고점을 뚫어버리는 아주 강한 흐름 보여줬었죠. 그래서 상신이입도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뭐 PNT야, 이건 사실 제 유일하게 작년 5월 달부터였나요? 시즌 1이 처음에 SBS 방송 시작을 할 때, 처음 만들 때 그때 PNT를 소개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건 엄청났죠. 이건 요때쯤 소개해드렸으니까 뭐 3배 올랐습니다. 3배. 근데 다시 또 제가 이번에 방송에서 추천해줬자, 이번 방송에서 또 올라갔습니다. 올해도 최고가를 만들어주는 힘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독과점 기업입니다. 롤트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2차전지 쪽에서는 뭐 전국 공정에서는 거의 1위입니다. 뭐 CIS도 있지만 후발주자로 아직까지는 독과점 기업인데 시장 점유율과 수주 점유율은 1위입니다. 1위.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죠. 이런 걸 사라는 거예요. 제 말은. 똑같죠. 실적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골라드린 종은 뭐 TSI, 코인테크 다 좋습니다.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것도 좋죠. 바닥권에 나오면 이런 거는 들어가기 딱 좋은 거예요. 코인테크. 2차전지 자동화 설비 1위 기업입니다. 코인테크.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기 딱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것도 이미 고점을 2번이나 뚫어주는 아주 힘을 보여줬습니다. 제대로 보여줬죠. 이것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종목이었고, 지금도 추세는 좀 괜찮지만 200일선이 아주 약간 저항이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요게 약간 걸림돌이에요. 지금 자, 200일선에서 계속 밀립니다. 자, 지금도 여기서 길게 윗꼬리 달고 밀려 내려오는 이런 거는 좀 200일선과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 이격도가 뭐죠? 거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와 200일선의
거리가 넓어졌을 때, 그 말은 지금 현재에서 좀 더 밀렸다는 거죠. 이격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번 삽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왕이면 벌어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뚫고 200에서 위에 안착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게 기술적으로 맞는 겁니다. 타이밍은. 그렇게 참고하시고, 여기는 이제 2차전지 믹싱 장비 회사죠. 우리나라 1위 기업입니다. 여기도 믹싱 쪽에서는 얘네 걸 거의 다 쓰죠. 전 세계에서 계속 오퍼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추세 아직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가 아직 끝나진 않았고 아직도 바닥권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앞으로 기대감 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뭐 고점까지 중간만 봐도 꽤 수익입니다. 그죠?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은 이렇게 5종목이었는데 다 지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제가 보통 포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교체 매매 힘드신 분들은 VIP 방으로 오시면 제가 일일이 다 저희 종목 이런 종목들입니다. 대부분 다 이런 안정적인 종목들, 기술력이 확인된 기업들, 실적 성장에 대한 어떤 확률이 높은 기업들, 그 중에서 타이밍 나오는 것들로 교체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주 리뷰를 해봤고요. 자, 11월 달 아주 추천주들이 아주 잘 가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기회 나올 때마다 추천주 여러분들 좀 도움 될 수 있도록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추천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1, 2% 냈다고 제 수익 자랑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채널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손절은 5% 잡고 수익은 2%대에서 수익 실현하세요. 이렇게 뭐 짧게 그냥 추천 종목을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니 손절은 5%로 잡고 수익은 1, 2%?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손절을 짧게 잡고 수익률을 더 높이 봐야죠. 당연히 이게 잃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을 사야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수익도 훨씬 잘 납니다. 이게 급등주, 테마주, 잡주,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게 결국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실적이 결국 가장 중요합니다. 실적이 지금 적자주 돼요. 내년에 흑자 전환한다면 그건 사야 되는 기업입니다. 지금보다 미래의 실적이 현재보다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항상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줄 겁니다. 일단 좋은 기업이면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 시간만 투자를 해주면 그 회사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결국 주가도 그 회사의 가치에 수렴하면서 결국 제 위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유료방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어떻게 보면 메인 주제인데 시간을 투자할 만한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지금 추천주 리뷰를 하면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리긴 당연히 이제 지겹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항상 제가 실적만 맨날 얘기하니까 그놈의 실적 몇 번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실적 좋아지는 회사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 회사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회사의 현재 상황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탐방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애널분들이랑 이제 옛날에 이제 동료들이랑 중간중간에 시간만 맞으면 웬만하면 탐방을 같이 가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데는 가봐야지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뉴스로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장도 직접 봐야 되고 가동률도 봐야 되고 현재 회사의 어떤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방문을 탐방에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적을 보시는 게 좋아요. 결국은 실적이요. 그렇다면 뭘 봐야 될까요? 재무제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적 전망을 어떻게 보실 거야? 실적 전망. 여러분들이 평가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이라면 예상이 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일하고 있는 현업과 다른 섹터라면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실적 전망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리포트 활용하셔야죠. 그렇죠? 증권사 리포트 여기서
전망에 안 좋은 걸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아침에 장전에 여러분들께 웬만하면은 어, 기업 리포트 그날 나온 거 요약 내용이랑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기업들 웬만하면 제가 올려드리죠. 아침에 장전에 항상. 왜 올려드릴까 그걸? 그 괜히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적 전망을 높였다라는 거, 그리고 목표가를 올렸다라는 거, 즉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는 그 회사가 더 뭔가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뭐가 추가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리포트를 쓰는 겁니다. 팩트가 없는데 그냥 이 회사 제가 약간 느낌 왔어요. 느낌 왔는데 이 회사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리포트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팩트가 항상 있습니다. 리포트는 어떤 숫자라든지 뭔가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 그 중에 또 특히나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라면 그 이유를 한번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리포트 뭐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요즘 어디서 보세요? 리포트? 뭐 네이버에도 있죠. 뭐 제가 항상 그 알짜 사이트들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지금 제가 항상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TV에 박철순 치시면은 제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알짜 뭐 사이트 이런 거 보시면 그 내용 꼭 보셔요. 그 보시면 그런 것들 리포트도 확인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네이버만 들어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네이버만 들어가도 리서치 들어가면 다 이거 리포트잖아요. 자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시고.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리서치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리포트는요 100%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전엔 다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100% 공개가 되진 않지만 산업 리포트를 보기엔 충분하다고 봐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산업 리포트가 좀 재미가 없어요. 기업 대비했을 때. 근데 항상 보셔야 됩니다. 대표 지금 잘 나가는 섹터들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뭐 자동차, 미디어도 좀 발만하죠. 증시가 흔들릴 때는 음식료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휴대폰은 요즘 약간 매력이 없죠. 화장품은 진짜 요 제목 잘 썼네요. 위기와 기회 사이죠 지금. 중국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저점인 화장품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왜 중국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해외에서도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봐야 되겠고 항공운송 관심 많으시잖아요. 봐야 되고 저는 제약바이오는 안 본 지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리서치 업무를 볼 때 제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석유화학 화학회사 이 네 가지 섹터 담당이었거든 제가. 누구보다 더 요것만 팠었는데 몇 년을 잘 안 봐요 요새.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게 담당이었어도 잘 사지도 않았어요. 추천도 잘 안 드렸어요. 왜?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뭐 잘 나오면 단기 수익을 엄청나게 가져갈 수 있지만 항상 급등을 바라고 들어가는 종목은 급락의 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특히나 이런 종목들 잘못 추천드리면요 엄청나게 손실 나가지고 몇 년을 끌고 가는 겁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잘 말씀 안 드려요 잘. 하지만 슬슬 천천히 아직은 좀 힘들긴 하지만 내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제약바이오 내에서 실적이 나오는 데들은 괜찮아요. 실적이 나오는 데들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임상 이슈로 막 올라가고 돈도 못 버는 회사가 다 적자죠 거의 다. 그런데 기술 수출을 통해서 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산업 리포트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기업 리포트 보셔야죠. 자 기업 리포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증권사 리포트가 다 100% 나오진 않지만 여기 있는 것만 보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리포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유료 사이트 많이 있어요.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시거나. 근데 환경 컨센서스는 꽤 많거든요. 여기도 꽤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셔도 되고요. 좋은 게 여기 상향 조정되는 거 딱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은 없네요. 그죠? 하향 조정되는 거는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최근에 지금 제가 리포트를 계속 보니까 9월 이후 9월쯤부터 시작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기업들은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하향하는 목표가를 낮추는, 그러니까 기업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전망을 좀 안 좋게 보는 컨센서스 하향 종목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하면 안 돼요. 지금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희소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희소성을 찾아다녀요. 수급은요, 당연히 안정성 있고 내는 실적 전망이 좋은 기업으로 돈이 쏠리겠죠. 그러니까 실적 위주의 종목 분석을 하신 분들은 점점 더 아마 좋아질 겁니다. 시장이 너무 좋고 경기도 좋고 그럴 때는 막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막 가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막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강세장 때는 좀 더 베팅을 좀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리스크가 있어도 들어가 보면 하죠. 하지만 지금은 강세장이 아니란 거예요. 모든 기업들의 지금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반대로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은 볼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에서 진짜 미친 듯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섹터가 이차전지죠. 뭐 이차전지 어떤 제가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송에서는 이차전지 프린스라고 이차전지 미친사 뭐 이렇게 소개를 아나운서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이차전지는 아직도 성장. 그러니까 지금 실적의 어떤 현재 수준과 그 다음에 내년에도 성장할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섹터는 제가 봤을 때 이차전지요. 없어요, 없어.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 뭐 미디어 쪽, 엔터 쪽은 좀 더 좋게 보이고 있고. 아시다시피 제가 가수기획사를 한 7년 반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엔터 쪽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쪽 가끔 추천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긴 조금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림 나오면 또 추천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 쪽은 워낙 다 지금 이원들이 다 아는 분들이라서 엔터 쪽은 여러분들께 중간중간에 소개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하향 조정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리포트가 나왔는데 실적 전망 목표가가 다운됐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이런 것들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한국경제서 무료니까요. 이거 들어가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기업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활용하세요. 활용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재무제표 솔직히 다 보려면 저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진짜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비중을 좀 많이 실을 종목은 재무제표를 다 까봐야 되거든요. 재무제표 까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100% 까기 위해서는. 이게 막 회계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최소한 이것만 보자. 여러분들 사이트 이제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래서 웬만하면 PC로 좀 보세요. 모바일로 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다 모바일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이런 내용들을 다 모바일에서 확인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PC로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살 종목인데 제발 PC로 볼 수 있는 최대한의 분석을 하시라는 거죠. 들어가면 일단 이런 거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는 꼭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실적이 뭐 다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갑자기 늘어났네. 적자에서 흑자. 성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매출액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영업이익이나 수익이 올라가는 회사는 매출액 당연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매출액이 나오는데 적자인 경우가 많아요. 매출, 자, 2020년도에 회사 457억 원의 매출이 나왔어요. 뉴스에서 이랬어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673억 원 수익이 매출이 나왔대요. 작년 대비 많이 올랐네. 요것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영업이익은 적자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평가를 해봤어야 돼요. 하지만 뭐 작년 코로나 이후에는 좀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잘 갔고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턴어라운드 기업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기대감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자, 자본 총계 늘고 있는데 자본금은 별로 안 늘죠. 보통 특수거래가 있어야지 자본금이 늘기 때문에 요게 보통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회사에 현금이 많이 쌓이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익현금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이익이익금과 자산이익금으로 나눠서 봐야 되겠는데, 일단 뭐 이익현금이 쌓이는 건 좋습니다. 다만 이게 특수거래를 통해서 막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걸로 갑자기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시를 계속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잉여금, 여기서 잉여금이 잘 안 나오잖아요. 잉여금이 나오는 보이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유보율이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자, 자본금 대비했을 때 유보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 유보액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또는 늘고 있는 것도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EPS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주식당 순이익이죠, 그렇죠? 주식 한 주당 어느 정도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기업들 보셔야 돼요. 그런데 PER은 낮은 기업, 낮아진 기업. 마침 이게 지금 아까 보다가 본 건데 마침 이것도 그렇죠. 보세요. 자, EPS가 는다라는 거는 회사가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당 순이익이 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회사구나, 잘 벌어지고 있구나, 점점 더. 그런데 PER은 낮아졌다. 이건 뭐냐? 주가는 아직 많이 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BPS는 늘고 있는데, EPS는 늘고 있는데 PER이 아직 크게 치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낮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PER을 여러분들 자꾸 10배만 넘어가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주식 배울 때 PER 10배 미만이면 저평가고 10배 이상이면 고평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말입니다. 성장하는 기업들 섹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가가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PER이 다 10배가 넘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움 이런 건 좋잖아요. 회사 뭐 좋은 거 다 알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하지만 주가는 지금 현재 36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오이씨 비싸다고 안 들어가실 거예요? 눌림 나오면 들어가야죠. 이런 종목들은. 그쵸? 눌림 나오면 들어가야죠. 왜? 돈 잘 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가는 겁니다. 이게 특히 2차전지 섹터가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PER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2차전지가 지금 트렌드인데 그거 안 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PER 10배의 틀에 묶여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너무 높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종목이 PER이 비싼지 안 비싼지 좀 파악할 때 업종 평균 PER과 좀 비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에코프로비움을 보면, 자, 지금 업종 PER이 47배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PER이 99배네요.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PER도 중요하지만, 현재 PER도 중요하지만 12개월 PER도 중요합니다. 미래를 12개월 포워드죠. 포워드 PER를 보시는 게 좋아요. 결국 실적이 더 늘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의 미래 1년 동안의 성장 가치를 감안했을 때 지금은 PER이 24.45배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업종 PER보다 낮잖아요. 그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높다고 무조건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 PER이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업종 PER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업종 PER이 안 나오면 가장 시장 점유율 높은 대표 기업들 5개에서 10개 정도 묶어서 PER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N으로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왜냐면 보통 상위 어떤 특정 섹터에서 상위 5개에서 10개 회사 정도만 실적 더하면요, 거의 시장 대부분입니다. 엄청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PER 내시면은 그게 평균 PER을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PER 안 나오는 경우는 상위,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속해 있는 섹터 상위 1에서 한 10개, 10개 정도 종목을
합산해서 PER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낮으면 그게 크게 부담 안 되는 선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ER을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10배 요게 목매달지 말라는 말씀이고 PBR도 중요하죠. 자, BPS가 주식단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BPS가 이제 PBR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PBR이 1배 미만이 저평가고 1배 이상이면은 비싸고 이렇게 그것도 처음에 그렇게 배우죠 많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어요. 최근엔 근데 수익에 오히려 더 주가가 연동되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PBR을 그냥 보긴 보지만 PER의 어떤 변화율, 흐름들 이런 것들에게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과 BPS를 좀 더, EPS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PBR을 어느 정도 확인하냐면 엄청나게 높이 있는 것만 피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뭐 요인이 있겠죠. 그런 거는 찾아봐야 되니까요. 그 리스크 체크용으로 잠깐 보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EPS와 PER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더 잘 맞아요 최근에. 그만큼 돈이 벌리는 기업에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들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더 희소성이 부각이 되면 수급은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면이 뭐 잘 안 보이신다는 분이 있는데 뭘로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차피 다시 보기 또 올려드리니까 한번 집에서 PC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최소한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 회사는 좀 피하자는 거죠. 결국은 실적 늘어나고 있는 회사들, 그 다음에 EPS 늘고 있는데 PER은 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상승 룸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이면 빼자고요. 제발 빼자고요. 제발. 이거 빼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제가 다 체크하고 드리는 것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지만 실적에 무조건 성장하는 기업들만 갑니다. 저는 그 안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요거는 지금 타이밍이 딱 괜찮네? 그럼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먼저입니다. 항상 실적이 먼저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 순이익, 잉여금 또는 뭐 유보율, 그 다음에 EPS, PER, 업종 PER 뭐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EPS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뭐야 갑자기 막 되도 않는 갑자기 EPS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증자가 있을 경우였을 거예요. 보통은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유상증자를 하거나 무상증자를 하면은 신주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회사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은 똑같잖아요. 그쵸? 순이익이 갑자기 늘지 않는 이상. 자, 순이익이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 주당 수익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통 갑자기 EPS가 줄어드는 경우는 유상증자라든지 또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화했다고 뭐지 이러지 마세요. 보통 이런 거는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 같은 증자 때 많이 생깁니다. 다른 거 요인도 있는데 일단 그런 거는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결국 중요한 건 미래 실적입니다. 미래 실적. 그렇죠? 미래 실적에 집중을 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고요. 자, 그래서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실적이 최고입니다. 근데 실적이 무슨 실적? 여기다 써드리지 않고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미래 실적입니다. 미래 실적.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 섹터의 미래 전망을 모를 경우 증권사 리포트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산업 리포트는 나오겠죠.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리포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하세요.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지인들한테 전화 많이 하거든요. 궁금한 거 있을 때 그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체감적으로 알거든요. 업황이 좋은지. 왜 업황이 좋고 회사 잘 돌아가면 보너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회사 직접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리포트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제가 종목을 아까 찾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일이 좀 전에 끝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이슈로 종목이 올라갔어요. A라는 이슈로 올라갔는데 그죠?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관련된 뭐 사업 때문에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력 사업이 2차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2차전지 매출은 0.1%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그런 거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이 뭐고 캐시카우가 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업보를 볼 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주력 사업이 뭔지, 그 다음에 주력 사업이 속한 업황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아니, 주력 사업이 속한 업황이 안 좋으면 그 회사는 결국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수장고가 확인되는 기업이라면 수장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수장고가 파악이 안 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장비주들은 보통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뭐가 있을까요? 코미코? 아까 코미코 말씀드렸었는데 코미코 그냥 좋죠. 자, 코미코가 있는데 아마 얘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수장고가 제 느낌상. 왜냐면 얘네가 이제 세정이랑 코팅 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량으로 막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게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늘기 때문에 이게 수주장고량을 체크하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 사업 구조상.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들어와요, 얘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나와 있나. 자, 금강공시에 가시면 직전 분기 보고서 나오죠, 항상. 지금 당연히 3분기 보고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끝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일단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들어가시면 사업 내용 보셔야죠. 뭐 하는 회사인지. 보세요, 여기. 세정 코팅 부품으로 구분이 된다. 세정이 35% 정도 비중, 코팅이 56%. 그러니까 코팅이 주력인 거예요. 근데 세정과 코팅 거의 묶여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코팅과 세정이 주력인 회사구나. 들어가서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이 이렇게 되는구나. 매출처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업체들을 다 갖고 있구나. 거래처로. 인텔도 있구나. 글로벌 회사네. 딱 보이잖아요, 그죠? 자, 수주 상황 여기 있죠. 수주 상황. 그쵸. 제 생각이 맞았네요. 당사는 별도의 고정된 사전 수주 없이 고객사를 통해서 세정 코팅 부품 수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물량, 수장고 등 별도의 수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것 같았어요, 이제 느낌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잔고가 나오는 기업도 많아요. 뭐 이것도 좋은 수익이 났었던 PNT 같은 거 보면 잔고가 나오죠. 이거 딱 여기만 들어가도 너무 좋잖아요. 저 이런 기업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급 계약 체결이 계속 나오는 회사들. 돈 쌓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저 이런 거 제일 좋아요. 장비지들 볼 때 특히나 수주도 상황 보면 엄청 많네요, 그죠? 2차전지 관련된 장비가 가장 핵심이에요. 얘네는 거의 다 여기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 얼마예요? 1조 거의 1조에 가깝죠, 그죠? 9,697억 원 쌓여 있어요. 이거 결국 얘네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재무적으로 다 볼 수는 분기 보고서를 다 보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력 사업이 뭔데 도대체 그건 알아야죠. 그리고 그 회사에 속한 업황이 괜찮으면 일단 괜찮은 거죠. 이천지 사업부가 주력이래요. 근데 업황 좋잖아요. 내년에 이천지 관련 회사들 돈 못 벌까요? 더 벌 거예요, 아마. 그럼 업황 좋은 거예요. 주력 사업이 속한 업황이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잔고가 확인되는 것들은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뭐 안 되는 것들은 뭐 일일이 다 더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쉽지가 않죠, 그죠? 리포트 같은 거 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뭐 리포트가 안 나오는 경우는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죠. 이런 거 공급 계획책을 눌러가지고 몇 프로 비중인지 작년 전체 매출 대비해서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10%대 작년 전체 매출 대비해서 10%로 이번 이 계약 하나로 땡긴 거니까요. 이런 것들 다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금 귀찮긴 해도 보는 방법은 있죠. 시간만 좀 투자하면.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꼭 보시면서 주력 사업이 뭔지, 주력 사업 업황을 꼭 체크하세요. 그다음에 수주잔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 근데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굉장히 전망이 좋은데 한쪽이 전망이 안 좋고 회사 이익을 깎아먹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일단은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쪽,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은 사업 분야는 다 파봐야 됩니다. 할 일이 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하나가 계속 까먹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사업부는 반드시 업황을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뭐 수급은 사실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일단은 이건 너무 쉬울 거잖아요. 금방 체크할 수 있잖아요. 비중 확대 종목은 당연히 좋은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주식 처음 하는 분도 알죠. 근데 생각보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안 사는 종목 가지고 있다가 물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건 괜찮아요. 그렇죠? 하지만 비중 축소 종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전문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보다 훨씬 당연히 투자 잘하겠죠. 왜? 전문가니까요. 그런데 비중을 축소한다? 뭐가 이슈가 있는 거겠죠. 물론 차익 매물일 수도 있고 회사는 좋지만 하지만 얘네들이 비중을 축소한다면 특히나 계속 줄이고 있는 거라면 그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기본인데 이거를 안 지켜서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종목 상담을 가끔 이제 하다 보면은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외국인들이 팔고 한 달 내내 팔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들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팔거나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종목을 과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일반 투자자들이 사겠냐고요. 이걸 무서워서. 이게 매도세가 좀 완화가 되고 다시 뭐 수급이 들어오거나 이때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 유입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파는 것들은. 그래서 비중 축소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보는 거 편하잖아요, 그죠? 그냥 투자자별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자, 코미코인데 요거는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물론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부클로징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오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말이니까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죠. 에코프로비움 다시 또. 자, 외국인들이 사는 것들. 다 이런 것들 보는 겁니다. 보는 거 편하잖아요. 좀 요건 팠네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그럼 이런 거는 좀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차트를. 근데 별로 안 밀렸네요, 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급을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좀 파는 종목들이라면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 다 팔진 못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은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솔직히 이것만 봐도 솔직히 기술적 분석을 하면 한 200가지도 할 수 있어요. 패턴 분석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여러분들이 보기 좀 어렵잖아요, 사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요 정도는 체크하자. 최소한 요런 것들은 체크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좀 보시면 좀 차트를 여러 개 쓰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 차트 보시면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종목을 뭘로 해볼까요? 그냥 뭐 하던 거니까 코믹코 계속 볼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 종목을 제가 그때 이 위아래 선을 잡아드린 이유가 뭐죠? 전고점이잖아요. 전고점. 그쵸? 전고점, 전저점. 전고점은 당연히 저항선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저점 뚫을 수 있을까? 전고점 뚫을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막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밀리면 던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뚫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항상 전고점은. 항상 저항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가는 거고, 밑에는 당연히 여기 무너지면 투심이 무너집니다. 지지를 해주면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만 지지선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거기서는 투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빠질 수 있어요. 급격하게. 그래서 전저점을 보통 우리가 많이들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게 손절가가 되는 겁니다. 뭐 더 짧게 잡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전고점과 전저점을 제발 활용을 하자. 거기에 당연히 이평선 같은 게 있으면 더 신경을 써야겠죠. 보시면 한번 지웠다 다시 볼게요. 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때 저점 한번 만들고 한번 고점 만들어서 그 다음 밀렸죠. 그 다음에 전저점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 전고점에서 밀렸죠. 근데 여기서 이동평균선 저항까지 있었어요. 121선 바로 맞고 밀려 내려왔죠. 이럴 땐 더 긴장감을 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또 밀려 내려와서 다시 샀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여기 고점 또는 한번 저항이 나왔던 121선을 또 보는 겁니다. 여지없이 120선에서 밀려 내려왔죠. 뚫지 못하고 두 번을 시도했는데 못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고점, 전저점,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차트 보시다 보면은 매물대 있죠, 매물대. 자, 요거 이게 가로로 사각형 보이시죠? 이게 뭐냐? 저는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게 200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한 1년 정도의 차트인데 거의 요 기간 동안 가장 큰 많은 사람이 사고 팔았던 즉 매물대가 강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이 어디냐? 그 다음으로 긴 거 요거 여기도 저항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물 측면에서는. 왜냐면은 여기서 거래가 엄청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거래를 했는데 내려왔다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본전 왔다고 파는 물량도 있단 말이에요.